여러분, 사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키는 절차만이 아닙니다. 정치사회 역사적 함축된 의미가 뒤엉킨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알려진 사람의 경우는 말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사건은 우리 정치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강렬한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그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이 조국 전 대표를 사실상 정치적 사냥감으로 삼았죠. 수사는 무리하게 확대됐고 압수수색은 정말 셀 수 없이 반복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심지어 조국 전 대표의 어린 자녀까지도 수사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녀? 어린 자녀는 아니었죠. 사실은 다 성인이었으니까. 다만 조국 전 대표 딸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이런 가져갔던 이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놈들, 이런 야만인들, 이 새끼들 수사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당시 떠오르는 권력이던 윤석열에게 줄을 대고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따라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수셔댔습니다. 윤석열이 하나 믿고 그 지랄 떨었던 거죠. 그 나쁜 새끼들 정말 이름을 다 누군가 기록해 놓았겠죠. 네, 반드시 역사의 심판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정이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텐데 공정과 합리성은 퇴색됐고 확정 편향이 판결문 속에 녹아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국 전 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수감 생활을 겪었고 건강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자녀들은 입학 취소, 사회적 낙인, 온라인 린치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법의 집행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정말 무도하고 야만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회적 이미지와 인권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정치적 의도가 깊숙이 개입됐음이 확인됐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범죄자예요. 그러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법적이고 무도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는 다 무효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의자 피고는 무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사는 전면적으로 불법성이 농후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엎을 수는 없겠지만 사면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은 권력의 시해가 아니라 잘못된 국가 권력 행사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헌법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면이 곧바로 정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를 향한 국민 여론은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불신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조국 전 대표가 이런 민심까지 헤아리고 자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입증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선 해결돼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판으로 곧바로 복귀하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분열과 반발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순간 조국 전 대표를 탄압했던 권력의 부당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정치 재개를 모색할 명분도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그건 결과적으로 이 정치검찰의 무도함 그리고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심의 재판정에서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 재개는 그 시기와 방식은 전략적으로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근 조국 혁신당의 일부 친문 세력은 마치 외상값 받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고 조국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정의의 회복이어야지 정파적 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면의 복권까지 이루어져서 정치 재개를 선언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에게 정의의 회복으로 보이겠습니까? 정파적 보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기틀을 무너뜨렸고 위선이라는 단어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야만적 수사에 따른 결과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심 여론은 어땠어요? 결코 우리 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조국 사태의 파장은 윤석열 정권 창출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물론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한 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당시 국민 정서가 상처받고 분노했다는 사실마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헤아리지 않는 사면 논의는 국민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곧 친문 세력의 정치적 재기와 직결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노리는 차기 대권 행보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연결짓는다면 그건 더욱 위험합니다. 사면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를 차기 주자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어게인을 문 어게인을 원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의와 자중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정의의 회복일 수는 있지만 사면 이후의 행보는 자중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상처와 분열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다시 공정과 신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한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표창장 부분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표창장을 최성희가 발행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실이 하나하나 규명돼 가고 있어요. 기존의 1심, 2심, 3심 재판장들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참으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이 사면 이슈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친문 세력의 권력 확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 어게인 안 되지요. 윤 어게인은 당연히 안 되지만 문 어게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